안녕하세요, 분석 유튜버 테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분석할 내용은 카이도우가 와노쿠니를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 대사가 나온 상황을 살펴보자면 카이도우와 1대1을 하던 루피가 바다에 떨어지며 패배하게 되는데, 뒤늦게 도착한 야마토는 루피가 돌아올 시간을 벌기 위해 혼자서 카이도우를 상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마토는 자신의 아버지인 카이도우에게 이 와노쿠니에서 너를 쫓아내고 루피와 함께 바다로 가겠다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카이도는 와노쿠니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나는 여기가 와노쿠니여서 머물러 있는 거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야마토에게 와노쿠니의 쇼군 자리를 강요합니다. 하지만 그 제안을 단칼에 거절해버리고 코즈키 오뎅이 기다린 남자 루피가 돌아올 때까지 너를 막겠다 라고 하며 1016화가 마무리됩니다. 여기서 카이도우가 와노쿠니를 고집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래가 기록된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전쟁의 중요한 요충지로서 와노쿠니에 집착하는 것이죠. 하지만 저번 영상에서 분석했듯이 카이도는 역사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다고 분석했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역사를 알고 와노쿠니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가설로서 세계 최대의 전쟁을 원하는 카이도에게 세계 정부의 가맹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군의 견제를 받지 않고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장소로서 와노쿠니는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작중 카이도우는 오로치와 손을 잡고 와노쿠니에 공장을 세웠으며 그 공장에서 나온 무기는 도플라밍고를 통해 세계 정부와 수많은 왕국에 유통되고 있었죠. 그리고 와노쿠니가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로서 일반적인 무기와는 달리 실체를 잡을 수 없는 자연계 능력자에게도 데미지를 줄 수 있는 페루석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와노쿠니에서 생산되는 특수한 광물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특수한 광물이 카이도에게 매력적인 이유로서 정상전쟁 당시 휜수염의 능력에도 박살나지 않던 해군의 특수한 방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당시 생고쿠가 방벽을 보여주기 전 아오키지에게 전보벌레의 영상을 모두 얼려버리라 지시하는데, 샤본디 제도에서 영상이 끊어지자 전쟁을 지켜보던 아프의 대사로서 보이고 싶지 않은 게 있으니 안 보여주는 거라고, 세상과 해적들에게 말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당시에는 단순히 휜수염이 당하는 모습만을 보여주기 위해 영상을 끊었다고 생각했지만 아프의 말대로 정말 보여주고 싶지 않은 무언가가 있었다라고 생각해본다면 휜수염의 공격을 막은 방벽에 대해서 숨기고 싶어 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에게 노출된다면 휜수염의 공격을 막은 방벽에 대해서 궁금해할 것이고, 궁금증을 파헤치다 결국 도플라밍고와 밀거래를 한다는 정보가 밝혀진다면 해적과 거래하는 해군의 이미지가 생길 것을 우려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방벽에 사용된 철보다 강한 물질이 와노쿠니에서 생산되는 특수한 광물이라면 도플라밍고를 통해 세계 정부로 유통된 주철광으로 추측되는데, 이 광물은 원피스에서 딱 한 번 언급된 적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루피가 무기를 유통하던 도플라밍고를 박살낸 후 혁명군이 무기를 공급하던 배후를 밝히기 위해 드레스로자에서 거래 장부와 증거들을 수집해 가는데, 이때 혁명군의 일원인 코알라가 주철광을 발견하고 무기 제조의 흑막을 알아낼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로서 딱 한 번 언급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와노쿠니 에피소드에서 유통망이었던 도플라밍고가 없어짐에 따라 무기를 직접적으로 거래하기 위해 CP0를 보냄으로써 세계 정부는 와노쿠니의 무기와 광물을 공급받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이 장벽에 사용된 소재가 와노쿠니를 통해서만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너무나도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즉, 와노쿠니는 페루석을 다루는 기술과 주철광이 생산되는 장소로서 전장의 거점으로 삼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카이도우는 다른 곳이 아닌 와노쿠니만을 고집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이 추측대로 카이도우의 발언이 무기 공장으로서 매력적인 곳을 뜻하는 거라면 이때까지 제가 줄기차게 주장하던 혁명군의 참전설에 한층 더 신빙성이 생깁니다. 아직까지 와노쿠니 에피소드와 혁명군 에피소드가 직접적으로 연결된 적은 없었지만, 만약 오다 센세가 카이도의 발언을 통해 와노쿠니를 전장의 거점으로서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빌드업이라면 원피스 내내 무기 생산지를 쫓던 혁명군의 등장이 좀 더 자연스러워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혁명군은 현재 마리조아에서 연락이 두절된 사보와 군단장들을 구하기 위해 와노쿠니로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직 혁명군의 모습이 와노쿠니에서 오피셜로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 역시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연락이 되지 않는 이유로서 쿠마에게 날려져 하늘을 날고 있었기 때문에 연락이 일시적으로 두절되었다고 분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혁명군이 와노쿠니와 연결되어 보이는 떡밥들을 찾아서 분석했던 영상들이 다수 있습니다. 이 영상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첫 번째로 혁명군의 군단장 벨로베티는 고무고무 열매의 능력으로서 말로써 용기를 주며 인간의 잠재 능력을 끌어올려줍니다. 즉 생존율 1%의 극한 상황에서 여명과 함께 벨로베티의 등장으로 불리했던 전세가 뒤집힐 수 있다는 것이죠. 군단장 중 유일하게 선전포고 작전에 투입되지 않았던 것은 오다 센세의 큰 그림이 아니었을까요? 두 번째로 혁명군의 선전포고 작전입니다. 굳이 세 개의 이목과 전력이 집중된 본진에 얼굴을 비춘다는 것은 의도가 있다고 추측할 수 있으며, 저는 이곳을 세계 정부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성동격서 작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쪽에서 먼저 소란을 피운 다음 서쪽을 공격한다는 뜻으로서 직접적으로 전쟁을 선포하고 본진을 공격할 것처럼 페이크를 준 다음 세계 정부에 무기를 공급하는 자원줄을 공격하는 작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카이도에 저택을 지은 미나토모가 상디와 함께 로그타운에서 발견되며 최소 10년 전에 카이도에 저택을 짓고 8년 후에 로그타운에서 목격되고 그 후 천년용 드럼왕국 에피소드에 등장하여 밀짚 모자 일행을 유심히 지켜보는 것처럼 등장했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와노쿠니에서 프랑키와 함께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그의 행적으로 볼 때 출국 자체가 불법인 와노쿠니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을 보면 누군가의 조력이 없다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 미나토모의 진짜 정체는 혁명군의 정보원이 아닐까라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카이도우가 오뎅을 이길 때 인질 작전으로 이긴 것처럼 이번에도 오니가시마 섬이 하늘에 떠 있다는 사실을 통해 카이도우가 쓰러진다면 자동으로 섬이 추락하는 것을 알고 루피가 카이도우를 꺾는데 주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이것을 드래곤의 바람 능력으로 로그타운에서 루피 일행을 도주시킨 것처럼 사람들을 피신시키거나 섬을 이동시켜 해결해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 외에도 토키의 생존과 관련된 혁명군의 떡밥도 있습니다. 이 영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정보란에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영상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카이도가 와노쿠니를 고집하는 이유는 해로석과 주철광 때문이며, 주철광의 생산지를 쫓던 혁명군이 와노쿠니에 개입할 것으로 추측된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스토리가 진행될수록 혁명군의 개입이 뚜렷해지는 느낌이라 점점 재밌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소크람 분석 유튜버 테스였습니다.